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5채를 가진 집주인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5채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제부터 내가 1년 만에 5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 보려 한다. 2021년은 부동산으로 정말 시끄러운 한 해였다. 전국의 집값이 들썩였으며 아파트 가격은 나날이 신고가를 갱신했고 뉴스, 기사, 유튜브 할 것 없이 집값에 대한 얘기로 도배되었다. 유튜브에는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영상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래 주식 투자는 해오고 있던 터라 자산과 투자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어쩐지 부동산은 멀게만 느껴졌다. 20대인 내가 부동산을 한다고? 내 주제에? 에이, 내가 뭐 부동산이야. 그러나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집값은 오르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사지? 어디를 사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되나? 내가 산 시점이 꼭지면 어떡하지? 부동산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막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청약에 당첨되어 몇 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동료는 아파트를 샀다고 했다. 그 회사 동료 2명은 20대이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다. 많은 20대들이 명품을 휘감고 외제차를 사지만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샀다고 하니 박탈감이 느껴졌다. 그 두 사람이 질투가 난다기보다는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뒤로 무작정 그 동료가 매수한 지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역의 호재만 보고 공부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원론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지금 왜 아파트를 사야 해? 아파트는 어차피 우상을 하기 때문에 한 채는 필수로 갖고 있는 게 안전하지. 한 채는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이기 때문이야. 그럼 왜 하필 여기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해? 그럼 왜 하필 이 아파트를 사야 해? 이런 식으로 혼자 질문을 던지고 혼자 답해 나갔다. 그렇게 지역이 선정되고 아파트가 몇 개로 추려지자 행동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다음날 바로 인장을 다니고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문을 열고 부동산 소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매물을 고르고 가격 흥정을 하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돈 좀 아껴보겠다고 등기도 셀프로 쳤다. 등기 칠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찌나 고생스럽던지 그 뒤로 다시는 셀프로 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니 진행은 빨랐지만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불안했다.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맞았을까? 내가 호구같이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산 가격이 신고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얼마 가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올랐고 나는 그 첫 투자를 계기로 부동산의 매력을 느껴 닥치는 대로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산 그 아파트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각 지역마다 그 사이클이 다 다르고 주식과는 다르게 타이밍도 참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그때는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지나고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첫 투자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했다고 말하고 싶다. 첫 투자, 첫 실행이 정말 힘들다. 그러나 그 처음을 실행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 그렇게 나는 한 번 투자를 하고 나니 두 번째 투자는 비교적 쉽게 느껴졌고 세 번째 투자는 더 쉽게 느껴졌다. 지역을 한 개 공부할 때마다 아파트를 한 채씩 샀다. 부동산을 공부할수록 오를 것 같은 지역들이 보였고 그 지역을 공부하니 사고 싶은 아파트들이 보였다.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사지 않고 배길 수 없었다. 그렇게 1년 만에 5채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5채의 아파트 중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간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다. 지금 하락기니 어쩌니 하지만 내 주변의 투자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투자 중이다. 이러니 당연히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기사, 유튜브 등 외부 소음에 휩쓸리고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지만 부자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평범한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 투자를 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투자 가치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빠르게 실행한다. 실패는 그 다음 일이다.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성공이고 실패고 결국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결국 정체된다. 정체된 삶은 서서히 가라앉는다. 나는 아마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다주택자가 되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아무리 쉽다 해도 진입 장벽이 있다. 결국 임장을 가야 하며 계약서를 써야 하며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진입 장벽이 있기에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적금과 예금은 휴대폰 하나로 클릭 몇 번만으로 누구나 들 수 있기에 돈이 안 된다. 아파트를 5채나 매수하면서 나는 인생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둘째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산 증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어떻게 배국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을 투자하며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고도 배우게 되었다. 진정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부동산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 아직도 공부만 하고 망설이는 과거의 나같은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번의 실행,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직접 시행착오를 거치며 얻게 되는 경험, 그 무엇보다 당신은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